자, 우리 오늘 이 시간은요, 전기음성도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전기음성도는 사실은 다음 단원에 해당하는 화학결합, 공유결합을 배우고 들어가는 것이 더 맞지만 개정된 교육과정 안에서는요, 원소들이 주기적으로 어떤 성질이 나타나니? 라고 하는 물음 속에 이 전기음성도가 포함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전기음성도의 원래의 뜻, 즉 서로가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와중에 공유한 전자쌍을 누가 세게 잡아당기니 그런 힘의 능력을 숫자로 나타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폴링은요, 전기 음성도에 대한 그 기준에 플로린 너를 4라고 들 거야 라고 해놓고 얘를 기준으로 두었을 때 상대적으로 잡아당기는 힘의 능력 숫자로 나타냈다라고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그건 그렇고요. 주어져 있는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면 A부터 D까지에 해당하는 건요. 산소, 플로린, 나트륨, 알루미늄이었습니다. 우선 이들이 각각 이들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뭐가 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런 특성이 있었어요. 산소와 플로린은 얼마? 2주기에 있는 비금속이었고요. 나트륨과 알루미늄은요. 3주기에 있는 바로 뭐다? 금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금속과 비금속 중에는요. 비금속이 당연히 전기음성도가 더 크고요. 주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기음성도에 대한 그 값도 더 작아지는 경향이 나타나요. 따라서 이들의 값을 각각을 한번 분석해 보시면 아, 선생님 금속이면서 주기도 큰 바로 나트륨과 알루미늄은 A하고 B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그 다음 큰 값에 해당하는 것은 껍질도 하나 더 작은 데다가 비금속에 해당하는 바로 C와 D, 산소와 플로린이 여기에 매치가 되겠군요. 라는 건 벌써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가장 큰, 즉 D를 나타내고 있는 4라는 값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뭐다?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큰 플로린.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것은 산소. 자, 그러면 A와 B는요. 나트륨 아니면 알루미늄의 금속이 될 텐데 역시 원자 번호가 작은 A가 나트륨, 그 다음에 B 원자 번호가 큰 알루미늄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각각이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내용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그것을 이용해서 한번 다른 것들을 한번 같이 주기적 성질을 한번 끌어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요. A는 나트륨, B는 알루미늄, C는 무엇? 산소, D는 플로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들에 있어서 원자 번호는요. 어떻게 됐죠? C가 8, D가 9, A가 11, B가 13이에요. 따라서 원자 번호 차례대로 산소, 플로린, 나트륨, 알루미늄 순서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물어보지 않죠. 항상 전기음성도의 데이터를 주고 나서는 여러 가지 주기적 성질들 다른 것들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린 그걸 대비하셔야 되는데 이들은 안정한 이온이 되면요. 바로 비금속은 음이온이 될 것이고 금속은 양이온이 되죠. 그런데 어떤 전자 배치로? 네온의 전자 배치로. 몽땅 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등전자 이온이 되겠더라. 전자가 같은 거죠. 그럴 때에는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효액 전하가 커져버려서 반지름은 작아져요. 따라서 이들에 있어서 이온 반지름이 가장 큰 것은 원자 번호가 가장 작은 산소, 그 다음이 플로린, 그 다음이 나트륨, 그 다음이 알루미늄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쓰면 되고요. 자, 우리는 이렇게 임의의 원소 기호를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 플로린, 나트륨,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원소 기호보다는 C, 자, 그 다음에 D, 그 다음이 A, 그 다음이 B이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대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무엇을 물어봤죠? 또 이렇게 이온화 에너지를 물어봤어요. 이온화 에너지는 조심하셔야 되는데 먼저 같은 주기, 즉 2주기가 놓여져 있고 그 다음 3주기가 놓여져 있어요. 당연히 껍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떨어집니다. 거기에다가 3주기는 금속이에요. 전자를 잃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에요. 반면에 2주기에 있는 애들은 비금속이었어요. 전자를 더 얻고자 하는 애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전자를 떼어내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따라서 같은 주기인 경우에 원자 번호가 어떨수록 작을수록 떼어내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요. 그래서 이온 에너지는 작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산소와 플로린 중에 이온 에너지가 작은 것은 무엇? 그렇죠. 산소가 플로린보다 이온 에너지가 작더라. 자, 하나 더 해볼게요. 3주기 금속이에요. 동일하게 3주기 금속이라고 하는 경우는 나트륨과 알루미늄이 있을 텐데 역시 원자 번호가 작으면 작을수록 떼어내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더라. 그러면 결론을 지어야 되죠.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금속과 금속이 있을 때 비금속이 당연히 이온 에너지가 컸습니다. 따라서 가장 큰 거는 플로린, 그 다음이 산소, 그 다음이 알루미늄, 그 다음이 나트륨이더라. 자, 이건 우리가 원소 기호를 쓴 거고요. 실제로 우리한테 준 거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니까 플로린에 해당하는 거 D, 그 다음 C,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무엇이다? A이더라 라고 하는 순서대로 적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해요. 항상 주기적 성질은 하나만 물어보지 않습니다. 전기음성도의 자료를 주면 이온 반지름, 원자 반지름 또는 이온화 에너지 등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같이 묶어서 물어본다는 것을 대비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선생님과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져 있는 자료, 그림은 2주기 원소다라고 하는 멘트를 줬어요. 2주기는 뭘까요? 전자, 껍질 수가 모두 다 2개로 되어져 있죠. 그럴 때의 원자 반지름과 전기 음성도, 원자 반지름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유효액 전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꼭 조심하셨어야 되는 이 문제의 결정적 포인트는 보세요. 안정한 이온을 형성했을 때요, 이온 반지름에 있어서 C의 이온이 B의 이온보다 더 크다라고 되어져 있죠. C와 B, 왜 얘네들이 안정한 이온이 됐는데 C의 이온은 더 커졌을까요? 그렇죠. C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음이온이 되어서 반지름이 더 커지게 된 것이고, 상대적으로 B는 안정한 이온이 됐는데 양이온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온 반지름은 더 작게 나타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A와 B는 금속에 포함이 될 것이고, 반면에 C와 D는 비금속에 포함이 되겠군요 라는 걸 따져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선생님하고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1번. A의 안정한 이온은 누구의 전자 배치와 같겠느냐? 얘네들은 2주기예요. 2주기는 이렇게 생겼죠. 2개,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금속이니까 1개 아니면 2개여야 합니다. 하나 아니면 2개를 잃고 나면 누구의 전자 배치가 될까요? 네온이 아닌 헬륨의 전자 배치가 될 거라는 거. 두 번째 보도록 하시죠. B는 무엇입니까? B는 비금속이 아니라 금속이었고요. 3번, C와 D의 공유 전자쌍은 C의 원자 쪽으로 치우쳐진다. 이 표현은 C와 D에서 D가 전기음성도가 더 큽니다. 공유하기로 비록 했지만 욕심쟁이인 건 D였죠. 따라서 C의 원자 쪽으로 치우쳐지는 게 아니라 D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이죠. 안정한 이온의 반지름에 있어서는 C의 이온과 D의 이온 중에 누가 더 큽니까? 라는 거예요. 둘 다 비금속이기 때문에 둘 다 음이온이죠. 그런데 원자 번호는 D가 커요. 유효액 전하도 D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온 반지름에 있어서 사이즈는 상대적으로 유효액 전하가 작은 C의 이온이 더 크더라. 4번의 답이 있죠. 5번이에요.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서는요, D는 홀 전자가 없다. 자, 비금속에 해당하는 거 홀 전자가 하나 아니면 2개에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요, 요 힌트도 줬죠. 사실은 이거 뭐죠, 우리? 4짜리 이렇게 전기음성도가 4짜리인 거 플로린. 그러면 이거는 플로린에 대해서 홀전자 몇 개 나와요? 하나 나오는 것도 알 수 있죠. 어찌됐든 홀전자가 없다라는 진술은 적절치 않아서요. 정답은 몇 번이죠?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랑 문제를 이렇게 하나 봤는데요. 하나의 문제 안에 2개의 패턴, 원자 반지름, 전기음성도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땐 이온화 에너지도 함께 표현하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꺾은선 그래프가 아닌 막대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 있고 수치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주기적 성질은 한 번에 같이 세트 문제로 나온다는 것만 명심하셔서 문제 잘 풀어보는 거 열심히 적응 훈련 해보시길 바랍니다.